현재 토트넘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활약의 중심에는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선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커 보이죠. 그럼 이런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얼만큼의 주급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 선수들의 주급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주급 확인 사이트에서 참고했다는 점 알려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트넘 주급 순위 탑1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벤 데이비스의 주급은 8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스완지 시티의 유스 출신으로 2012년 첫 1군 무대를 밟은 데이비스는 1314 시즌 리그 34경기, 유럽 8급 경기를 소화하며 주전으로 자리잡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415 시즌 시작 전 토트넘으로 이적하였죠. 하지만 토트넘에 이적한 후 3시즌간 데니 로즈의 그림자에 가려져 출전 기회를 얼마 받지 못했는데 1718 시즌부터 점점 출전 시간이 늘더니 주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콘테 감독이 부임하자 콘테의 3백 체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며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수비 능력이 큰 문제로 보이며 데스티니 우도지에게 주전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벤 데이비스는 데스티니 우도지의 백업 멤버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9위 에릭 다이어입니다. 다이어의 주급은 8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1415 시즌을 앞두고 포르투갈 리그에 스포르팅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다이어. 수비형 미드필더는 물론 다양한 수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그는 토트넘 주축 선수로 활약했죠. 당시 얀 베르통원, 데니 로즈, 카일 워커와 함께 백포를 구성, 수비 핵심 멤버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가 중앙 수비수로 복귀하게 되자 시즌마다 기복 있는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1819 시즌엔 공식전 28경기 출전에 그쳤으며 연이은 부상으로 큰 보탬이 되지 못했죠. 이후 무리뉴, 콘테 등 여러 감독을 거쳤지만 다이어는 불규칙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이 센터백의 발밑 능력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하면서 느린 발과 저조한 대인 수비 능력을 지닌 다이어에게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미키 판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주전 자리를 꿰찼으며 리그 4라운드 번리전에선 유망주인 애슐리 필립스에게 벤치 자리까지 내주며 사실상 토트넘 생활이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공동 9위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포로의 주급은 8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로나 2군인 페랄라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포로. 2019년 맨시티로 입단했지만 주전 경쟁이 힘들어지자 스포르팅으로 임대를 떠났죠. 포로는 이적 첫 시즌부터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후 포로는 완전 영입 옵션이 포함된 단기 임대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죠. 포로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경질되고 대행의 대행을 선임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즌을 겪는 와중에 팀의 우측면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22-23 시즌 후반기에만 리그 15경기 출전,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우측면 수비를 견고하게 했죠. 포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도 주전으로 중용받고 있으며 4라운드 번리전에서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7위는 히살리숑입니다. 히살리숑의 주급은 9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에버튼과 와포드에서 5시즌 동안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48골을 터뜨렸죠. 22-23 시즌 영입된 히살리숑은 토트넘에서 리그 31경기에 출전해 한 골에 그치며 부진을 보였는데, 하지만 주전 경쟁에서 밀렸고 계속된 부진에 거친 비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3-24 시즌이 되어도 히살리숑의 부진은 계속되었는데 4경기에 출전하며 팀이 11골을 터뜨리는 득점력을 과시하는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번리전에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출전했는데 인상적인 승리를 남기게 되면서 히살리숑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 볼리비아전에서 히살리숑은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벤치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공동 6위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입니다. 호이비에르의 주급은 10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지난 2021 시즌 사우스햄튼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호이비에르는 3시즌 연속으로 리그 35경기에 연속으로 출장했고 여러 감독을 거쳤지만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선 다소 빛을 잃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2-3일 전형을 사용하면서 삼선에 이브 비스마와 파페사르를 중용했는데 공격 중심의 축구를 구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호이비에르는 외면받게 되었죠.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기동력이 떨어지고 공격력이 적어 다소 밀린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호이비에르는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등 루머가 떠돌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플럼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는 토트넘 잔류를 선택했죠. 잔류를 선택한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동 6위는 위고 요리스입니다. 요리스의 주급은 10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2012년 조국 프랑스 올림피크 리옹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무려 447경기를 소화하며 토트넘 주전 골키퍼 자리를 지켰는데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토트넘의 골문을 지켰죠. 하지만 22-23 시즌부터 요리스는 급격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제 36세를 바라보게 되면서 기량 저하가 눈에 띄었고 시즌 도중 부상까지 겹쳤죠. 갈수록 비판이 거세지며 토트넘의 새로운 골키퍼 영입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세리에A 엠폴리에서 활약하던 굴리에모 비카리오를 영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리스의 다음 행선지는 미정으로 남았는데 사우디, 라치오, PSG 등이 요리스 영입을 원했으나 그는 백업 골키퍼 자리를 원치 않는 이유로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다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히고 말았죠. 4위는 데안 클루셉스키입니다. 클루셉스키의 주급은 11만 파운드, 한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세리에A의 아탈란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클루셉스키. 유벤투스에서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이름을 알린 클루셉스키는 안토니오 콘테가 인테르 시절부터 눈여겨본 자원으로 21-22 시즌 콘테 감독은 클루셉스키를 급하게 임대 영입하였죠. 클루셉스키는 케인,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구성하며 21-22 시즌 토트넘을 리그 4위에 올려놓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22-23 시즌에도 클루셉스키는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2골 7도움을 기록하며 꾸준한 출전을 기록했고 23-24 시즌부터 완전 영입하게 되면서 완전한 토트넘 선수가 되었습니다. 3위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입니다. 로메로의 주급은 16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2억 8천만 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벨그라노 유스 출신으로 16-17 시즌 17세의 나이로 1군 경기에 데뷔한 로메로. 센터백 유망주를 찾던 세리에A의 제노아에 영입되며 유럽 무대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이후 유벤투스, 아탈란타를 거쳐 21-22 시즌부터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로메로는 첫 시즌부터 불안한 토트넘 수비진을 안정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나 생각보다 잔부상을 겪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2-23 시즌에 들어서며 카드 수집, 미스들이 늘어났으나 함께 수비를 담당하는 에릭 다이어의 판단 미스로 인해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아졌죠. 결국 23-24 시즌 새로운 센터백인 미키 판더벤과 합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로메로는 에릭 다이어와 함께할 때 자주 나오던 반칙성 플레이도 줄어들었으며 4경기 만에 2골을 기록하는 등 리그 탑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이반 페리시치입니다. 페리시치의 주급은 18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원입니다. 세리에A 내 최고 왼쪽 측면 자원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페리시치는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에서 뛰었으며 19-20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트래블을 달성했고 인테르의 세리에A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에 기여했죠. 인테르와 계약 만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던 그는 22-23 시즌 직전 토트넘으로 합류했는데 인테르에서 세리에 우승을 합작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재회하며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토트넘 합류 후 페리시치는 전반기에 프리미어리그 윙백들 중 알렉산더 아놀드 다음으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왼쪽 윙포워드인 손흥민과의 동선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페리시치를 영입하고 기용했던 콘테 감독이 경질되면서 입지가 달라졌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하면서 페리시치를 내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토트넘에 잔류하게 되었죠. 현재 페리시치는 히살숑의 부진으로 손흥민이 원톱을 볼 가능성이 생기면서 마누르 솔로몬과 주전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위는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2015년 이적료 3천만 유로, 한화 408억 원을 기록하며 아시아 역대 최고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 데뷔 2주 만에 6라운드 베스트 11에 입성할 정도로 파급력이 상당했죠.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좋은 기량과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점차 성장했는데 피파 피프로 월드 11 후보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무린유 감독 체제 아래서 올라운더의 면모를 보여주다 EPL 파워랭킹 4위, 아시아인 최초로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고 21-22 시즌 23골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22-23 시즌 토트넘이 리그 8위의 성적과 함께 손흥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게 되었고 작년 손흥민의 부진으로 불안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23-24 시즌부터 손흥민은 위고 요리스의 뒤를 이어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손흥민은 리그 2라운드 맨유전과
선수와 3라운드 본머스전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어 4라운드 버닝전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 코처 역할을 도맡으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주급 순위 탑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24 시즌 토트넘은 어느 순위에 위치해 있을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